좀 많이 빈도가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외부성이죠, 외부성. 근데 외부성이라고 이제 공부하시기보다는 시장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시장 실패, 마켓 페일리어, 마켓 페일리어. 그러니까 시장 실패인데 시장 실패라는 그 정의는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물며 여러분들이 그 편의점에 가셔서 물을 하나 드시더라도 돈을 내고 돈을 받고, 또는 여러분들 이제 수업 학교를 다니거나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어떤 교육을 받을 때 그 학원 수업이라든지 학교 수업을 들으려면 돈을 내야 되죠. 자, 돈을 내고 양질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가 바로 그 외부성, 그러니까 정의 외부성, 좋은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남이 그냥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을을 깨끗이 청소한다든지, 좀 음침한 곳에 뭐 전등을 단다든지 하게 되면, 뭐 물론 저도 이제 서비스를 받아서 좋긴 하겠지만 제3자, 그죠? 제3자가 그냥 이득을 보는 그걸 바로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반대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제가 저의 이제 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이제 어떤 공장을 짓거나 또는 뭐 생산을 함에 있어서 조금 이거 공기 정화 장치라든지 수질 제어 장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이 들어요. 그냥 쓱 버리는 거죠. 쓱 버리고 쓱 흘려버리고, 그러면 저는 이득이 되죠. 왜? 그만큼의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하지만 제3자는 제가 내보낸 그런 나쁜 공기 때문에, 나쁜 물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는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바로 부 또는 음의 외부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에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양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음의 외부 효과라는 표현을 쓰죠. 그 문제는 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한번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자, 이게 2021년 그 여러분들 그 테셋, 그 한국경제신문 테셋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9월 3일,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 9월 3일자에 가시면 외부 효과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지문을 읽고 A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먼저 보실 때 A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A가 어디에 있냐면, 집주인이 즐거움을 위해 이제 꽃을 심었어요. 했는데 저도 즐겁겠죠. 집주인이 꽃을 심었으니까, 제가 집주인이라면.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껴요. 꽃이구나. 뭐 그래서 뭐 행복도 느끼고 만족도 느끼고. 자, 이렇게 주는 현상, 딱 A라고 하는 딱 현상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자, 집주인이 꽃을 심을 때 여러분들이 물 주셨나요? 꽃이 사드렸나요? 뭐 뭐 비료를 주셨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심었는데 그냥 기분 좋게 꽃을 볼 뿐이죠. 정확하게 딱 양의 외부 효과. 자, 이 생각을 마인드를 딱 가지시고 1번, 사회 전체 효용 증대를 위해서는 A의 현상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이거 옳지 않은 것, 그죠? 이렇게 표시할 때는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해야 된다. 맞죠?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 내가 주사를 맞지만, 자, 국가가 저한테 무료로 이 독감 예방 조사를 또는 어떤 이 질병에 관한 주사를 맞춰주는 거는 이 개인도 사랑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죠. 이 전체적인 이 방역, 면역 체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 측면에서 독감의 전염병 예방 접종은 맞죠. 양의 외부 효과가. 자, A의 존재는 정부 실패한 원인이다. 자, 우선 여러분들 답은 3번이에요. 정부 실패하고는 이게 이제 시장 실패지 정부 실패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뒤에서 정부 실패가 무엇인지 설명 드릴 텐데, 그러면 이게 시장 실패다. 그렇죠? 마켓 페일리어, 시장 실패라는 것을 딱 파악하시면 딱 찍고 여기서 딱 멈추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로. 그런데 우리는 이 테스트에 연습하는 거니까 4번에 뭐가 있나 볼게요. A의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냐면 사회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필요한데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거 내게 아니잖아.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남들도 좋은데, 에이,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이런 정 또는 양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원래 필요량보다 적게 생산이 돼요. 그러면 보조금이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죠. 반대로 앞에 얘기했던 제가 뭐 나쁜 공기, 나쁜 수질, 나쁜 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벌금이라든지 또는 뭐 제재라든지 법률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덜 만들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4번에 이 장려를 위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 맞고요. 자, 5번 A의 경우에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당연히 적게 배분된다. 자, 이 머릿속에 여러분 딱 정리하셔야 돼요. 양의 외부 효과 적게 발생을 하고, 그렇죠. 어떤 거래가 안 되는 거다. 한마디로 시장 실패다. 그럼 여러분들 정부의 실패라는 건 무엇이냐면 정부가 행동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정부가 하는 행동들이 그 정부의 목표 또는 목적과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요. 이 반응을, 시장에서 반응을. 그러면 그런 내용들 중에, 자, 정부의 실패가 왜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야, 우리가 우리 이 경제 또는 이제 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거든. 그 디플레이션 발생했으니까 좀 돈을 좀 풀어서 사람들이 돈을 좀 쓰게 해줘야겠다. 돈을 싹 풀었더니 사람들이 야, 경기 안 풀려. 그러면 오늘보다는 내일의 소비를 위해서 예금해야지. 저축해야지. 여러분들 저축의 역설 기억나시죠? 저축의 역설. 개별적인 개인들의 저축은 정말 그 개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뭐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저축만 하면 소비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 소비가 사라지게 되면 경기 침체 당연히 오겠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각 개개인 또는 국민 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하게 했죠.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이러한 실패적 요인이 다분히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지식이라든지 정보의 부족, 정책 의도와 경제 주체 간의 다른 행동, 그렇죠. 그다음에 주체 간의 대립이란 건 뭐냐면 정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한미 FTA를 맺게 되게 되면 누구는 이득을 보게 되겠죠. 뭐 공산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른 그룹들, 특히 이제 농업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둘 사이에 굉장히 알력이 생기겠죠.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데 왜 꼭 이런 정책을 펴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관료들의 이 뭐 그죠? 부정부패라든지 또는 뭐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그 공기업 하는데 그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국가가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철도 사업, 그렇죠?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이라는 국가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청이니까 청장이니까 차관급이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철도청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내보냈죠. 야, 너 잘 나가서 살아. 그러면서 코레일이라는 이런 이 공공기관을 와서 내보냈는데 과거에 철도청의 이제 공무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그렇죠? 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 수송수단을 통해서 이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비효율적인,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들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소하고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국전력도 원래 국가, 그렇죠? 한국통신도 국가, 철도청도 국가 했었는데 이제 살살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가서 잘해서 실수 창출하고 하게 되면 원래 정부 기관 또는 정부의 이 기업일 때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 비용 절감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실패가 요런, 그렇죠? 요런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정부의 실패와 시장 실패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외부 효과는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게 과연 내가 이 시장 실패를 크게 두 가지 나눈다. 하나가 양, 하나가 그런데 좋은 거지만 시장 실패를 하는 이유는 뭔데요? 원래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나왔던 문제죠. 54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뭐 병을 옮기고 부정적 효과하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거 나쁜 거네. 그렇죠? 부정적인 외부 효과잖아요. 병이니까. 그러면 딱 보면 싹 빨리 버셔요. 딱 쓱 보니까 1번이에요. 답. 배기가스, 환경오염, 공기오염, 수질오염. 나쁜 건데 돈은 안 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환경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 네가 좀 더럽혔으면 돼. 이게 당연하게 이제 그 시장 거래를 이제 통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뭐 정부가 이제 규제하는 그런 방안들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자,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킨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공기를 더럽히니까 그분들에게 뭐 휘발유 값을 뭐 높인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전염병, 배기가스 찍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셔야 되죠. 그럼 이런 문제가 이 답이 1번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기분 좋죠. 왜? 그냥 바로 1번 2, 3, 4, 5 의미 없어요. 왜? 배기가스. 그렇죠. 만일 이게 뭐 앞에 얘기했던 그 집주인들 얘기 딱 나오면서 갑자기 뭐 길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였다 이런 거 있죠. 뭐 꽃을 뭐 심었다 하게 되면 플러스. 그래서 양의 외부 효과 딱 체크하고 나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만일 한 5문제, 6문제 나왔을 때 1번 딱 찍고 그다음 문제 선택하고 이 1번 문제 선택하고 다른 문제 지나가게 되면 거의 한 10분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테스트 시험 보시게 되면 불안하거든요. 아씨, 1번 아닌 것 같은데? 2번도 볼까? 2번, 3번, 4번, 5번. 다 의미가 있어요. 2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그러니까 보통 생산 이 곡선에서 여러분들 뭐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밀어 올린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자, 한여름에 해수욕장 파라솔 가격은 평소보다 비싸다. 왜요?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면,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야겠죠. 파라솔의 개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 한여름에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급등한다?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거기서 뭐 바가지 요금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경제적 얘기만 하죠. 경제적인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경제 교과서 같은 거 많이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어느 지역에 그 뭐 태풍이 불어서 막 그쵸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는데 식수가 모자랐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놔두라는 얘기죠. 그럼 식수가 모자라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그 길을 없는 길을 뚫고라도 생수를 판매하는 이 장사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공급업자들이 가서 생수를 비싸게 팔려고 가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논리고요. 이제 또 반대로 이런 얘기하죠. 그렇게 뭐 길도 망가지고 경제적 이 배경이 파괴된 사람들이 그렇게 비싸게 돈을 받아야 돼. 이제 그거는 이제 도덕적이고 이제 어떤 이제 뭐 윤리적인 얘기를 이제 생각한다면 경제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흐름을 놔두게 되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민간 기업이 탁 트인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한다. 자, 불꽃놀이 하겠다고 우리 1,000원씩 거둘까?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죠. 뭐라고 그래요? 난 눈 감고 있을게. 나 절대 안 봐. 그래서 눈 감고 있는다. 근데 여러분들 막상 불꽃이 터지면 눈을 뜨지요. 그러면 불꽃놀이 그 주최하는 분들이 막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눈 감으세요. 이게 될까요? 안 되죠. 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공공재죠. 그죠? 공공재는 표현보다는 무임승차. 돈을 못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가 뭐 국경일이라든지 뭐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건물을 세웠어요. 뭐 롯데타워라든지 하게 되면 그 기업이 그냥 그렇죠. 불건을 하겠습니다. 돈은 절대 못 받죠. 자,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변함이 없다. 자,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기름을 소비할 때 있어서 부담하는 이 상품 가격보다 세금의 양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유류세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류세 굉장히 높게 잡아놨죠.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뭐 이제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하니까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는 그냥 놔두고 급등했을 때는 그 유류세 부분을 좀 낮춰줌으로써 이 유가, 즉 이 휘발유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름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충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부분들은 우리가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외부 효과에는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될 게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 비교되는 게 바로 정부의 실패가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